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제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총선인데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좀 불만족스럽지만 또 어느 부분은 또 인정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번 총선 분위기 또 그리고 우한폐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안상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참 우한폐렴 때문에 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인천도 심하죠? 제가 어저께 이제 점심 저녁을 식당에 가서 예. 했는데 그냥 큰 식당에 저희가 한두 팀 중에 속해 있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좀 머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가봤더니 뭐 20~30%밖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병도 정말 빨리 제압을 해야 되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갈수록 우리 서민 경제가 정말 너무나 심하게 파괴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회복 불가능한 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임계점을 벗어난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그저 공무원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생활이 되지 그 이외에는 전혀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 안 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초기에 저희도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 몇 번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큰 실책에서 기인한다. 첫째, 이런 역병이 생기면 우선 그 발원지로부터의 차단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는 중국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방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주의사항,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아니,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질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문 열어놓고 모기 채가지고 모기 잡는 거랑 같은 결과를 그렇죠. 낳았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순하게도, 사실 뭐 중국과 이것을 우리가 쉽게 단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동기 자체가, 이번에 3월 달에 시진핑이 들어와서, 또 지난번 싱가포르 트럼프나 김정은 쇼처럼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한번 시진핑이 또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한번 쇼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제 의사결정이 안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천벌을 받을 일이죠. 예, 이 정말 역사상 가장 우리 이 국민들,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냥 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결단들을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 대통령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제대로 하는 그런 그 관리 능력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이상한 게 이 정부는 말이죠. 예. 뭐 대통령 포함해서 그 강요들이 우리 잘하고 있다. 뭐 전 세계 모델이다. 뭐 이런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긴다는 거죠. 정치가. 국내 다른 어떤 이런 그 의학이라든지 과학은 대통령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죠. 지난번에 이런 국내 정치처럼 대통령 한 말씀 하면 전부 다 좌파 매스컴들이 딱 그 방향으로 가면 됐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끝났다라고 뭐 한 10여일 됐나요?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확진 환자가 늘어났어요. 이 바이러스 균이 대통령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타스크포스를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의술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노하우도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부재, 또 리더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다. 이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국민들이 고통을 안 받고 또 경제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 하에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텐데 뭐 지금 개헌 논의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한국당,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니까 일부에서는 개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뭐 좀 이제 사실은 이제 가볍게 이제 터치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네. 국회에서 지금 성원조차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정말 70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가장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정권의 그 폭정과 무능을 견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4.15 선거에서의 국민적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우리 통합당이 그래도 야권을 통합한 형태입니다. 뭐 안철수 당도 이제 다 우리가 흡수를 했고 유승민계도 흡수가 됐고 또 소위 제야 여권 세력도 흡수가 된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옴으로 해서 적어도 우파들은 단결한 모양새로 가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제 좌파들은 민주당이 있고 또 뭐 정의당이 있고 또 뭐 무슨 당이죠? 민평당인가? 그게 민평당도 아니고 민생당인가 뭐 그래요. 전라도 쪽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단합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 공천에 대해서도 뭐 좀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피해자죠.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나쁜 결정도 결정입니다. 결국은 승복을 하면서 단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혹여 또 따질 일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나서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광역단체장이 험지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당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 뭐 이릉은 험지라고 그런 데를 갔기 때문에 저도 좇아서 계양갑이라는 말하자면 20년 동안 민주당만 했던 지역으로 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결정 과정에서 미추홀 을이라고 말하자면 지금 윤상현 의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윤상현이 컷오프가 됐어요. 원칙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컷오프가 됐는데 거기를 뭐 제가 사후적인 해석은 저를 배치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자꾸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니까 그런 것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제가 설득을 하든지 해서 사실 미추홀이라는 데는 우리 인천의 보수가 좀 우세현되거든요. 그런 데를 잘 지켜라 하는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마침 또 미추홀 갑은 우리 전희경 우리 보수의 여전사죠. 홍일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새로 옹립을 해서 제가 가부를 같이 어우러서 승리로 이끌고 그러면서 인천 전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8년간 인천광역시장을 했고 또 이제 4선째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인천시당 위원장이고 자유한국당 기독인의 회장입니다. 인천은 뭐 100만 기독인이라 하니까 그렇게 잘 어우러져서 하고 윤상현 의원하고는 이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럼요. 뭐 이제 뭐 백의종군 하는 그런 자세로 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아물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도 매우 중요한 총선이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감정에 이끌려서 총선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적화로 갈 수뿐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단합해야 될 텐데 사실 뭐 인천도 그렇지만 지금 뭐 대구, 뭐 경남, 뭐 그냥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뭐 저는 사실 저도 4년 전에 소위 친박들한테 공천 배제를 당해서 그때는 이제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당선돼서 복당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게 대한민국 절대절명의 운명이 이 선거에 달려 있고 따라서 당대당 말하자면 민주당과 통합당이 정말 건건일척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무소속이 쓸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보는데 지금 제3당이 많이 소멸됐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무소속 정서도 이제 어디 쓸 자리가 없다고는 보는데 제가 사실 저도 그 동료 의원들이나 지금 공천이 소위 배제가 되고 불출마를 어떻게 보면 강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 된다면 또 많은
이르럴 기회가 있습니다. 뺏지는 않달더라도. 따라서 조금은 좀 진정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다만 14년을 뺏지 달고 11년을 제야에 있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사실 뭐 불편한 점이 없지 않지만 자 이거는 대의를 위해서 그냥 나쁜 결정이고 불편한 결정이라도 따라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큰 승리와 또 큰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대의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지지자가 그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요즘 힘드실 텐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사실 지금 우선 그것을 극복하는 게 최대의 과제고요.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정책을 잘해서 그 폐렴 사태도 빨리 끝을 내되 경제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선거가 아주 막중하니만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만 폐렴 사태가 좀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가면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경청을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떤 그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는데 특히 우리 미래 통합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공천을 했다고 믿고 또 사실 민주당도 보면은 청와대에서 다 임명하다시피 하는 한 70명의 의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도 공천을 보면 사천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우리 우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좋은 결과가 4월 15일에 나오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요, 참 사심보다도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한 폐렴 꼭 이겨내고요. 문재인 정권 꼭 심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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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